안녕하세요. 넥슨 신규개발 총괄 부사장 김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넥슨의 게임을 좋아해 주시는데요. 그만큼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강연이 게임 프로그램 꿈꾸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에서 무려 4관왕을 차지하면서 국민 모두의 관심을 받았었죠. 평소에 영화나 영화 산업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아마 이 소식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도 마치 월드컵 국가대표 경기 보듯이 시상식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영화 감독을 영어로는 디렉터라고 합니다. 맞아요. 게임 디렉터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 이야기는 영화 감독이 하는 일이나 게임 디렉터가 하는 일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겠죠. 영화 감독이 자신의 생각을 영화로 만든 사람이라면 게임 디렉터 또한 자신의 생각을 게임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몇 년에 걸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도 계속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체계화되었죠. 요즘 게임 산업에는 정말 많은 직무들이 존재해요. 엄청나죠. 그럼 게임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요즘 핫한 이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스크린샷 한 장, 이 한 장에 어떤 사람들 흔적이 담겨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가운데 우리 다오군이 있고 카트를 타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는 3D 게임이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 캐릭터 모델러가 3D 모델링이란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터라는 사람이 그 캐릭터들을 움직일 수 있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다오나 카트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건 누가 정했을까요? 이렇게 3D 모델링을 하기 전에 항상 컨셉 아티스트라는 사람이 스케치나 그림을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카트마다 성능이나 특성이 다 다르죠? 이건 또 누가 정하고 어디에 정의되어 있을까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획자입니다. 이번엔 눈을 돌려 배경을 좀 볼게요. 배경에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울타리도 있네요. 이런 환경을 전문으로 3D 모델링하는 배경 모델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배경 컨셉 아티스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죠. 그러면 이걸 맵에 예쁘게 배치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월드 빌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는 트랙의 구조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트랙의 디자인은 기획자가 해요. 이런 사람들을 레벨 기획자라고 합니다. 자, 스탯을 잘 보면 부스터를 사용하는 중이죠. 부스터를 쓰면 공기를 가르는 저런 효과가 나와요. 저런 것을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런 이펙트를 만든 사람을 이펙터 혹은 FX 아티스트라고 해요. 이펙트가 나올 때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어색하겠죠? 이런 효과음을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제작합니다. 아,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카트라이더에는 언제나 흥겨운 음악이 나와요. 이런 BGM들은 작곡가들이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게임에는 이렇게 다 누르는 버튼과 정보를 보여주는 이런 UI들이 있죠. 이런 UI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을 UI 디자이너라고 하고요. UI가 기능적으로 잘 동작하게 구현한 사람을 UI 스크립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프로그래머가 등장했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머가 이것들을 조립해서 하나의 게임으로 완성해야 해요. 그런데 프로그래머들도 이제는 전문 영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직무별로 리드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아트 디렉터, 테크니컬 디렉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오늘의 주인공인 게임 디렉터가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게임이 성공하려면 이런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무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게임을 만들어요. 이 직무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아시겠죠? 자, 이번엔 저런 사람이 어떤 순서로 어떤 과정으로 게임을 만드는지 잠깐 알아볼게요. 게임 전체에 대해 알아보는 건 너무 큰일이니까 아주 좀 좁혀서 신규 카트 하나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획 컨셉 회의라는 것을 해요.
우리 이번에 새 카트를 만드는데 등급은 어떻고 성능은 어떻고 디자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다. 또 어떤 유저들한테 어떤 식으로 제공할 건지 언제 투입할 건지 등등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면 기획자들은 세부적인 스펙을 만들기 시작해요. 기능과 수치에 대한 겁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직접 테스트해보지 않고서는 얼마나 적당한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기획자들은 덤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봅니다. 여기 그림에 이 빨간 박스 같은 거예요. 실제 카트 모델이 없어도 기능 테스트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새 카트니까 새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컨셉 아티스트는 카트를 디자인을 합니다. 러프 스케치라는 것을 해서 수십 장의 카트를 그려요. 그렇게 그려진 스케치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아트 디렉터가 디자인을 선정하고 이후 채색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되면 이제 3D 모델로 만들 차례입니다. 모델러는 3D 맥스 같은 3D 툴을 이용해서 3D로 카트를 만들어냅니다. 3D로 만들 때에도 몇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먼저 뼈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뼈대를 스켈레톤이라고 하고 그 위에 살을 붙이면은 이걸 메쉬라고 해요. 이후에 표면에 예쁜 재질과 색상을 입히는 텍스처링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D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모델이 살아 숨쉬게 해야겠죠. 애니메이터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FX 아티스트는 이펙트, 그리고 사운드 디자이너는 효과음을 만들게 됩니다. 각 담당자들이 이렇게 각 재료들을 모아주면 프로그래머가 조립을 하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조립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새 기능이 있다면 또 버그가 있을 수 있겠죠. 버그는 테스트를 반복해가며 잡아냅니다. 이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해요. 이렇게 구현과 조립이 다 되었으면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문 테스터인 QA한테 보내요. 그리고는 완벽해질 때까지 테스트와 수정 작업을 반복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드디어 카트 한 대의 출시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만든 리소스들을 클라이언트에 잘 패키징하고 투입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게임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을 해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겠죠.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전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게임에 최종적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라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수많은 개발자들이 각자의 재료들을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이 재료들을 모아서 정확하게 조립해서 게임 세상이 살아 숨쉴 수 있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구현한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게임 프로그래머들은 컨텐츠를 구현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realize입니다. 말 그대로 없던 것을 현실화하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까의 화면을 가지고 게임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스터 버튼을 방금 막 눌렀다고 생각해 보죠. 부스터 버튼을 누른 것이 감지가 되면 아까 기획자가 작업했던 그 테이블 있죠? 거기서 부스터 수치가 얼마인지를 읽어야 해요. 그렇게 읽어온 수치를 카트의 현재 속도에다가 더해서 속력을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 부스터 썼으니 게이지를 소모시키고 버튼을 다시 누르지 못하도록 비활성화 처리를 해야겠죠. 또 애니메이터가 아까 만들어둔 애니메이션, 뒤로 몸이 기울어지는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재생시켜줘야 돼요. 이펙트도 타이밍 맞춰서 보여줘야겠죠. 사운드 틀어야 합니다. 또 부스터가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타이머를 돌리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 부스터를 꺼줘야 해요. 근데 꺼줄 때도 한 번에 탁 하고 꺼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카트가 느려지도록 온갖 처리들을 다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머는 카트를 살아 숨쉬게 해줍니다. 게임 프로그래머가 뭐 하는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훌륭한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먼저 너무도 당연하지만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해요. 프로그래밍을 아무리 잘해도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없으면 다른 팀원들과 같이 일하기가 쉽지 않겠죠? 트롤이 뭔지, 순삭이 뭔지 이런 것들 잘 아셔야 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게임을 즐기고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세상에 게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 안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랬다면 페이커가 세계 최고의 게임 개발자 타이틀까지 갖고 있겠죠. 게임은 기술과 예술 그리고 시대 문화가 총망라된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 같이 스토리텔링이 극도로 발달된 매체라든가 스포츠, 자동차, 항공우주 등 물리적인 한계를 탐구하는 산업이라든가 음악, 역사, 고전 등 문학, 인문학, 예술적인 소양이라든가 요즘 세상의 사회 현상들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 같은 이런 모든 경험과 지식이 게임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것들은 당연히 힘들겠지만 항상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의 종착역, 게임 디렉터까지 왔습니다. 게임 개발의 총 책임자죠. 게임 디렉터는 하나의 게임이 만들어지기까지 팀 멤버들이 이끌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최종적인 게임의 모습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영화 감독과 영화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한 게임에 대해 가장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겠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게임 디렉터는 세계일주를 준비하는 선장에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장은 이런 일들을 해야 할 거예요. 먼저 우리는 세계일주를 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다와 같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일주에 성공하면 우리는 왕실로부터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을 수 있고 역사에 기록되는 명예를 얻을 것이다와 같이 선원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해요. 또 같이 항해할 훌륭한 항해사, 갑판장 등등등을 모집해야겠죠. 또 무턱대고 항해를 시작하면 안 되겠죠. 계획을 잘 세워서 선원들한테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항해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 상황들을 해결해 줄 책임이 있어요. 선원들이 싸운다던가 암초를 만났다든가 식량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의사결정이라 볼 수 있고 모든 의사결정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실제로 제가 게임 디렉터가 늘상 하는 일들의 예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멤버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을 경우에 결국은 디렉터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결정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거고요. 이 케이스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중요한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쌓이게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결정해줘야 합니다. 또 항해를 길게 하다 보면 당연히 지치는 선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유도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원래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 팀의 중간 성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멤버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고 잘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고 우리의 목표를 잊지 말자라고 계속 강조를 해야 할 겁니다. 이걸 디렉터가 제때제때 해주지 않으면 팀이 점점 느슨해지고 잘 굴러가지 않게 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좌초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잘 하려면 먼저 디렉터는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팀 멤버들,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선원들이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면 그들의 고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게임 디렉터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실무를 충분히 경험한 실무자 출신들이 맡게 됩니다. 그 다음 신뢰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해요. 신뢰는 크게 두 방향이 있는데 먼저 선장이라면 왕실로부터 신뢰가 있어야겠죠. 다시 말하면 조직 전체와 회사로부터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나에게 디렉터를 시키지 않겠죠. 두 번째는 선원들로부터의 신뢰, 즉 팀 멤버들로부터의 신뢰입니다. 이게 없다면 사람들이 나를 잘 믿고 따르지 않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도입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영화 제작 스튜디오 들어가서 아주 작은 일부터 했다고 했었죠. 봉준호 감독님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나 훌륭한 감독이야 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감독들 밑에서
각본 쓰고 시나리오 고치고 조연출도 맡고 하면서 실력과 신뢰를 키운 거죠. 결국 신뢰는 아주 작은 것부터 결과와 태도로 증명을 해야 생기는 겁니다. 어떤 작은 미션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냈고 좋은 평판을 얻었다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더 큰 미션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고 또 실패도 하고 하다 보면 수습 프로그래머에서 주니어, 시니어가 되고 한 파트를 이끄는 리더가 되고 한 프로젝트 기술을 책임지는 테크니컬 디렉터가 되고 결국 한 게임을 총 책임지는 게임 디렉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사실 게임 디렉터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 역량의 뛰어남 그리고 성과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태도와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아무리 똑똑하다들 성격이 괴팍한 선장을 선원들이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겠죠?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은 본인의 역량과 성품에 대한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이끌 수 있으려면 언제나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는 강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게임 디렉터를 꿈꾸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게임 디렉터가 되지는 못합니다. 훌륭한 게임 디렉터는 더더욱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게임 프로그래머 또 훌륭한 게임 디렉터가 되고 싶다면 다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일 먼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에 대한 열정, 게임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열정, 그리고 내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시작도 어렵지만 제대로 끝내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본인의 열정뿐입니다. 그 다음 경험입니다. 본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경험들은 내가 남들과 다르도록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근데 내 이야기가 남에게 흥미를 주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이야기에 특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험을 쌓도록 노력하고 그 어떤 경험도 그것이 나의 특별함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또한 게임만 많이 경험한다고 게임을 잘 만들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으로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깊이 있는 사고를 연습하는 것이 훌륭한 게임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입니다. 게임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야 훌륭한 게임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게임 디렉터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선장인 겁니다. 팀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팀원들은 여러분을 바라볼 겁니다. 이런 순간의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팀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결국 팀이 성공하느냐 좌초하느냐를 가를 것입니다. 당연히 유능해야겠지만 일관성 있게 예측 가능한 그 일관성이 상식적으로 올바를 수 있도록 자신의 성품을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할 겁니다.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하시고 그 전에 사람으로서 훌륭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런 열정을 잃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